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3월 25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3일 내내 UCC 방송 못했어요. 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웬만하면 5년 동안 이렇게 빠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살다가 제가 집 나이로는 65년생이니까 그래서 시원 둘이에요. 그런데 살면서 요즘같이 이렇게 악재가 겹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힘든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ARS 소속사 이제 사장이 다른 데다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돈을 못 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망한 거예요. 망해가지고 돈을 못 주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제 한 달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뭐 여유 있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회사 쫓아다니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일로 또 금전 문제로 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또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요. 소송에 하나 휩쓸린 게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좀 복잡하고 또 83세인 아버님이 또 재수술을 받게 돼가지고 병원에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심신이 맛이 가더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빈혈 증세가 오더라고. 그냥 한꺼번에 악재가 겹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당연히 성적은 안 좋았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마음을 좀 추스렸습니다. 마음을 좀 추스리고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다시 하려고 다시 이제 좀 내려놨어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순리대로 흘러가야지.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하늘에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다면 죄를 받을 것이고 또 이 일이 또 잘 풀리려면 잘 풀릴 것이고 또 아버님도 건강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마음들을 갖고서 다 내려놓으니까 또 마음이 또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다시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부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는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재충전하는 또 잘 마치는 2월 말부터 제가 2월 둘째 주인가? 그러니까 구정 이후부터는 잘했거든요. 꾸준히 잘해오다가 지난주에 못했어요. 지난주에 못했으니까 다시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 주부터는 한번 심기일전하는 강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좋은 일이 오겠죠. 살다 보면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는데 맨날 흐리기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많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곧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저 역시 이제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자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이제 부산경마의 편성 자체는요 안정과 배당이 좀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인데 앞으로는 좀 추천 경주를 웬만하면 좀 줄일 생각도 있어요. 줄여가지고 진짜 한 개 경주를 마치더라도 제대로 마치겠고 또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경주는 또 기존의 스타일대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좀 유동적으로 이 승부처를 가져갈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적중의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하는 부산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경마는 근래 계속 부산교체에서 한구라가 됐기 때문에 잘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잘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부산 제주만큼은 강타가 최고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같이 뛰었던 마크들이 대거 포즈를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8번 엘버트 비카와 3번 동남최고 12번 미스 캔버라가 이제 같이 뛰었던 마크인데 제가 이제 당시 오영일 기수의 엘버트 비카를 굉장히 강하게 추천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거 오영일이 같았어도 이번에 온다.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서 당시에 이제 7.2배 단통으로 맞춰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8번 엘버트 빗가는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발주가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발주 이후에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행은 얘가 갈 가능성이 높아. 물론 12번 미스캔버라가 나오는 스피드는 빠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경주 시에는 8번 엘버트 빗가가 더 빠르지 않겠느냐. 물론 어떻게 보면 직전 경주시 12번 이제 미스캔버라가 발주는 더 빨랐는데 주춤주춤하면서 야 좀 덜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엘버트 빗가가 더 세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3번 동남 최고도 괜찮아요. 마체가 작은 것이 흠인데 의외로 선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12번 미스캔버라보다는 3번 동남 최고가 더 나은 것 같고 대가리는 6번 VD바로 가져가는 게 맞다. 예, 6번 VD바가 제일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죠. 또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죠. 또 주행검사 자체도 잘 받았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천만원짜리의 매니피의 자만한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혈통적 기대치로 보나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으로 보나 또 전개의 자유로운 이점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보나 어떤 점으로 보더라도 6번 VD바가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경기를 6번 VD바를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자 비긴 어게인 이런 말을 드리고 싶네요. 비긴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요. 나이를 먹게 먹었나봐. 막 머리가 뒷골이 땡기고, 승질은 막 나지. 근데 그게 승질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걸 억누르다 보니까 막 화병이 생기려고 그러는 거야. 와, 막 그러는데, 이거 뭐 제가 일부러 뭐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못나고 제가 그래서 그런데, 세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악의를 품고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좋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제 값을 받아야 되겠고 또 그런 행동이 이렇게 저한테 힘들게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이번이 뭐라 그럴까 어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은 좀 착하게 정직하게 또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부산 2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놓고 때리는 마필은 3번 에이스 글로리. 왜 3번 에이스 글로리를 놓고 때리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 생각이 맞다면 여러분도 같이 놓고 때리면 되고 야 불안해 야 네 말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결정은 자신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결정을 내렸으면 후회를 할 필요가 없어. 자, 왜 이 마필은 1200m에 첫 도전을 한다는 점에서 일단 마이너스 요인이 있죠. 거리 적응력이 없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누리는 이유는 순말에 500km가 넘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순말에 500km가 넘는다는 얘기는 이 마필의 잠재력을 보려면 뭘 봐야 돼? 선행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잖아. 왜? 순말은 대기망생의 성장을 한다고 그랬고 암말은 조숙형 성장을 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순말이 이 마필이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초반 스피드가 있느냐 없느냐, 즉 선행만 니꼬로 능력만 하는 얘기를 늘 드렸듯이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었을 때는 이놈의 잠재력을 읽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데뷔전 때는 우수한 순발력을 보여주면서 선입전개를 한 뒤에 아쉽게 3착을 했고 지난번 경주 때는 순발력을 발휘하지 않고 종반 탄력을 발휘해서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가장 윗구미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리는 이유는 마필의 능력은 상대평가 내지는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무조건 우위를 봐서도 안 되고 절대평가를 우위로 봐서도 안 되는 거야.
왜? 기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기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뛸 수도 있고 못 뛸 수도 있는 게 이 동물들의 경주야. 그래서 경마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매번 컴퓨터처럼 똑같은 능력을 보인다면 그야말로 이세돌이를 이기는 알파고 같은 그런 능력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건 컴퓨터가 하는 거고 일정한 능력은 동물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컨디션이 좋아. 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내가 컨디션이 나쁜 날은 비리비리한 애한테도 얻어 터질 수가 있잖아. 그게 사람이잖아.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내 스타일이 아니면 내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상대평가잖아. 그래서 상대평가나 절대평가가 무조건 어느 쪽이 우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물론 절대평가가 낫지. 그렇지만 상대평가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마라는 것이 능력이 무조건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능력이 무조건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에이스 콜로니는 앞뒷박은 이미 데뷔전과 2전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뛸 수 있는 걸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답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에이스 콜로니 뭐다? 대가리다. 놓고 때린다. 자, 설명이 다 됐어요. 자, 다음 부산 3경주로 갑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 부산 3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8번 메이저 슬램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아따, 무슨 8번 메이저 슬램을 또 놓고 때린다, 야. 데뷔전에서 걸어 들어왔어요? 없지. 그래, 2전째는 그나마도 잘 뛰었다. 자, 그런데 주행검사 때도 질퍽질퍽거리고 올라온 거 알지? 네, 압니다. 그럼 이런 마피아들은 사실은 좀 불안하지 않아? 맞아요. 그 말이,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야. 그래서 제가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방송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8번 메이저 슬램 그래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때릴 수 있는 이유는 선취입력이 데뷔 2번의 경기에서 선취입력이 이렇게 동반 상승을 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선행력을 끌어내면 취입력이 하강을 하고 반대로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 취입력을 끌어내는 게 일반적인 경주마의 성장 패턴이거든. 그게 이제 힘이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초반을 빨리 뛰면 뒤가 퍼지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지. 어떻게 초반이 빠른데 뒤에 잘 뛰어. 그건 장재근이지, 장재근이. 그러면 8번 메이저 슬럼은 지난번 2전째에 장재근이처럼 뛰었다. 그러면 얘는 왜 또 봐줘야 돼? 3전째를 병력 없이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봐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메이저 슬럼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는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디필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어요. 요 마필이 덜덜하게 팔리면 중배당 난통이 되고 강하게 팔리면 뭐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가는 그런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8번 메이저 슬램을 놓고 때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 오르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3개를 모았어요. 점심밥 먹고 또 점심밥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는 게 사실 예상가들 입장에서는 매출에 도움이 안 돼. 왜냐면 오전장이기도 하고 또 점심시간이 끼어있기 때문에 ARS를 이렇게 열심히 안 들어주는 단점은 있지만 맞힐 수 있는 경주를 해야 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신경 안 쓸 거예요. 이제. 그냥 맞힐 수 있고 내가 맞히면 여러분들이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거 다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런 작전들보다는 내가 맞히는 데 주력을 하고 또 소문이 좀 들려면 어때? 내가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 알아주는 거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단 한 명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서글픈 얘기지만 자, 제주교차 1경주 준비의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요 경주는 복병말을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놓고 때리는 말을 말씀을 드릴까? 놓고 때리는 말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혼선이 없지. 아, 그래. 하나를 가르쳐줘도 깨끗하게 가르쳐주라. 뭐 이렇게 감추고 그러지 마라. 자, 8번 허브 파티입니다. 으땀에 우리 동석이 형을 때리라고 얘는 그냥 어떻게 초반에 헐레헐레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를 해버리던데. 야, 얘를 일찍 믿어? 그리고 얘가 선입이 되냐? 얘는 앞선 전개가 아니면 안 가던데. 승부가 안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게 제 생각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리는 이유는 이 마필이 계속적으로 직전 경주를 빼고는 상승된 컨디션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조정을 거쳤거든. 하강을 했거든. 바로 이 하강된 컨디션을 보여준 부분이 이번에 보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 마필이라는 게 연속 급상승을 했으면 예, 기계가 아니라 동물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쳐야 돼. 지쳤으니까. 그럼 지쳤으니까 쉬었어. 그럼 이번에 그 여세라는 게 있잖아. 계속 상승된 여세라는 게 있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돼? 능력을 끌어내야 돼. 그래서 8번 호흡 파트로만 놓고 본다면 무조건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패턴을 갖고 있어. 그래서 8번 호흡 파티가 아무리 말을 못하는 권동성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밀어주기만 하면은 말은 간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여타 마필들의 조건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8번 호흡 파티가 난 동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는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좀 덜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당을 한번 때려보고 자, 그래서 이 8번 호흡 파티를 놓고 때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번에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이제 뭐 찌라시도 좀 했었고 제가 이제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었는데 다 이제 취소를 했어요. 못하잖아.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석 달 동안 안 들어오거든 돈이. 그리고 이제 석 달이 지나더라도 돈이 조금씩밖에 안 들어와요. 한 70% 60%밖에. 그러니까 제가 석 달이 지나고 올해까지는 제가 고정을 해야 되거든. 1년 내내. 그러니까 2016년도는 완전히 사거리야. 돈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하던 광고니 이런 거를 많이 잘랐어요. 그래서 돈을 아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매출도 좀 띄우죠.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또 제가 잘 나갈 때는 또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저는 사실 문자를 3만원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힘들면서 2만원을 내렸어요. 그리고 또 단골 고객한테는 15,000원도 받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3만원을 올릴까 생각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대신 더 잘 마칠 거예요. 그 일도 많이 할 겁니다, 올해. 그래서 이번 일이 잘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이 일 저 일 할 것 없이 마구마구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 넘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 부산 이제 4경주입니다. 3번 코트윙입니다. 무조건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이 편성에서 무조건 대가리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대가리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3번 코트윙은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예요. 그러면 3번 코트윙이 대가리라고 읽어줄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마필의 능력상 우위가 분명하니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느린 편성입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종말 뚝심으로 날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창마도 이번 편성에선 추임력 자체에서의 상승 가능성이 없는 마필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자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1번 올림피아키 좋습니다. 이 편성에선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이고 상태도 좋기 때문에 꼭 찍어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0번 그레이트 폴이라는 마필이 이제 배당마고 12번이 사이런트라고도 괜찮습니다. 이 중에서는 12번 사이런트라고를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재벌가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겁니다. 왜? Why? 왜? 가장 능력상 우위니까 당연히 때려야지. 이번 경주에서는 뭐 근간 두 번의 1000m 경주에서 특히나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냈던 마필이니까 당연히 이 편성에서도 4번 재벌가는 뭐다?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배당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10번 마이킹덤이란 마필인데 편성 자체가 이제 선두권에서 4번 재벌가가 끊어버리면 10번 마이킹덤이 못 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5번 낙원세상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고 심한 배를 하면서 4번 재벌가가 레이스를 빠르게 끌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 10번 마이킹덤 같은 마필들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지역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오늘 강타에 부산경마
최대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요경주는 배당이 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준메인 승부처 얘기합니다만 아주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라고 해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13호 V밴을 말씀을 드릴게요. 축마가 아닙니다. 좀 제가 감치겠습니다. 이 경주는. 축을 가르쳐드리면 제가 밥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축이 복병이니까 복병만을 대가리를 놓고 때릴 거고 등짝도 비실비실해.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간에도 그렇게 아주 뭐 눈에 확 띄는 성적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정해졌잖아요. 뭐 10번 지붕질주, 뭐 14번 V맨, 뭐 여기에 1번 유아더 캡틴, 7번 뭐 여기에 킹스볼주. 이런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팔리고 9번 올소노모도 강하게 팔릴 겁니다. 얘가 대가리를 팔리겠죠. 그러니까 얘 이런 애들은 안 봐. 안 보면 배당이 얼마나 크게 때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13번 V맨도 방어 막건입니다. 방어 막건인데 얘는 가져갈 거예요. 얘가 빠질 가능성이 있어. 차라리 저는 9번 올소노모는 안 된다고 생각해도 14번 V맨은 가져갑니다. 왜? 승부를 안 해서 못 오면은, 안 오면은 할 수 없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소스를 믿고 때리는 거. 제가 늘 얘기하잖아. 제가 하나 장담을 하는데, 소스에서 돈 딴 놈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소스 경마에서 돈 딴 놈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시라고. 제가 얻고 다닐 테니까, 평생 얻고 다닐 테니까. 언젠간 다 거지되고, 언젠간 다 망합니다. 절대 소스 경마 하지 마시라고 늘 입에 닳도록 얘기했어요. 저한테 뭐 돈 생기는 거 있습니까?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14호 V맨은 가져가는데 방어 막건 정도이고 대가리는 복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단통도 인기권 전력으로 실질적인 능력만 단통으로 때려서 중고배당을 노리는 작심 배당 승부처. 자, 부산교청 오경주 작심 배당 A급 UCC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요 경주도 승부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망설였는데 3번 날개하고 5번 감동 뭐 이런 마필들, 8번 검룡 뭐 10번 동명왕 이런 마필들이 뭐 골고루 팔릴 겁니다. 3번 날개가 가장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날개도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되는 마필인데 요번 경주시 저는 재미나게 보는 마필이 10번 동명왕이에요. 동명왕. 없다 무슨 동명왕의 성안에 선행가나 선행갑니다. 그러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57.5야? 부중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59를 단 날개 다음으로 부족을 받았는데 야 이게 되겠냐? 그 눈에 띄는 선행만데 이게 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외곽에서 이제 비교적 편한 선행가고 다음에 이제 날개가 붙고 검룡이 따라붙어. 그러면 앞선의 마필들이 능력마야. 그러면 쉽게 3번 날개가 넘어간다면 동명왕이 죽겠지만 동명왕이 제가 보기엔 4코너까지는 버틴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직선 승부인데 직선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추임력의 상승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번을 이번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6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놓고 때리는 마필은 14번 가시공주입니다. 1200경주에 1000m만 뛰고 올라와서 1200 거리 경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리다. 지난번이 데뷔전 때 선취인전보다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여유가 많았던 마필입니다. 제가 보기에 뭐 그린미러하고 착차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또 이번에 부중이 좀 늘어나가지고 야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야? 더군다나 2000인데 2000이 많다면은 인기 많다면 영 불안해. 얘도 깎구닥지를 잘해가지고 영 불안해. 맞아요. 불안하게 하지. 그러면 뭐 불안하다면 딴 놈 놓고 때릴 놈 있나? 없지. 그럼 불안해도 해야지 뭐. 안 되는 말을 등짝이 좋다고 때리는 것보단 되는 말을 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호 가시공주가 꾸역꾸역이라도 온다. 왜? 능력이 괜찮으니까. 잠재력이 우수하니까. 이렇게 믿고 때리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13호 가시공주를 믿고 때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후착이 문제인데 누가 팔리던 저는 상관이 없어요. 안 보니까. 누가 팔리던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번에 빗자루 마필을 단통으로 때립니다. 빗자루가 뭐야? 바닥을 쓸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마필. 빗자루가 필요한 마필이다. 바닥을 쓱쓱 쓸고 다니네. 그 마필을 단통으로 때린다는 얘기예요. 왜? 여타 마필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들은 이번에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고 기본적인 능력은 있어서 매번 팔리긴 합니다만 실전에서 풀빵인 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에 대해서는 그냥 결대로 봐주면 되는 거야. 안 되고 자르면 되고 직접 급상승에 넣는 놈은 자르면 되고 늘 고고름인 놈들은 한 마리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러고 이번 변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놈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때리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어떤 편성이라는 거죠. 편성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 6경주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편성이다. 강축의 대가리, 강축의 대끼 놓고 강축을 놓고 때리더라도 중배당이 가능한 이번 메인 승부처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가시공주를 놓고 때리는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경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이 나팔 소리가 신이 나게 부를 날이 와야 되고 제가 아주 신이 나게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곧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자, 이번 5경주에서는 누구를 노릴 것이냐, 요게 메인 승부처인데 딱 3마리만 가져갈 생각입니다. 3마리만. 3마리 외에는 필요 없어. 다 갖다 버릴 거예요. 다 갖다 버리고 누가 팔리든 상관이 없어. 일단 팔리든 안 팔리든 백땡볼에 꼭 가져가는 놈은 3번 도총관입니다. 원래 도총관을 제가 예전에 아주 이제 잘 맞췄을 때, 작년에 이제 그 제주경마를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아주 삐까뻔쩍하게 고배당을 뭐 70배, 60배를 한 6주 연속 계속 때려드린 적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주도에 있을 때요. 제주도에 있을 때. 그렇게 막 때려드린 적도 있었는데, 요번 경주도 그때 당시에도 도총관이라는 마필을 많이 추천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도총관을 요즘에 몇 번 추천드려서 재미를 봤죠, 제가. 재미를 봤는데, 요번에도 됩니다. 요번에도 돼요. 또 김홍건이가 주로 타던 마필인데 김용섭이가 탔었는데 이번에 57.5를 받고 오픈 경주가 아니니까 핸디캡 경주니까 요걸 받고 탔는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3번 도총관은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고 지난번 경주력 자체가 이미 입상권에 근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폭 경기력 상승만 이끌어내더라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3번 도총관은 이 편성에서도 전개 이점과 더불어 마필의 능력상 우위가 분명한 만큼 강력한 배팅권의 주축돌로 삼아도 되겠다. 자, 그래서 3번 도총관을 노리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고 단통은 안 팔리는 놈을 단통으로 때릴 거예요. 안 팔릴 겁니다. 그냥 그 놈을 단통으로, 그 놈을 축으로 때리면서 한 마리 더 가져가는 것도 배당만을 가져가서 요번 5경주 역시도 딱 3마리이지만 작심 배당으로 중구 배당을 노리는 그런 메인 승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 이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10번 기막힌 질주예요. 10번 기막힌 질주. 대가리입니다. 당연히 대가리입니다. 이 편성에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선행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밋밋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공백을 가졌죠. 지난번 경주가 이제 사실 장기 휴양 후에 출전을 했던 경주입니다. 근데 장기 휴양을 하고 지난번 경주 때 5착을 차지했는데 당시의 능력은 괜찮아요. 어떤 선행력도 괜찮고 종반 탄력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5착을 오긴 했지만 전반적인 능력 자체가 공백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나 때문에 낫지 못한 것이 없다. 공백 이전에도 잘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번 기막힌 질주는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강력한 대가리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기막힌 질주는 무조건 때리는 마필이고
여기에 대끼리는 13번 CF스타가 팔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CF스타가 안 팔리면 단통 때리면 돼요. CF스타가 팔리면 그냥 그래도 인정을 하면 되고. 그래서 10번, 14번이 요게 단통인데 배당이 좋으면 여러분들은 보너스를 받는 거고, 요게 단통인데 배당이 없으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3복 하나? 1번 크로코다일 저스티가 3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 다음은 이제 제주기차 7경주로 갑니다. 진치는 자르고 갈 생각이에요. 3번 진치는 자르고 가고, 1번 일대천안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일대천안 뭐가요? 선행가지? 선행 가는데 얘를 굉장히 좋게 봐. 그리고 3번 진치는 잘라. 야, 그러면 배당이 괜찮겠네? 당연히 괜찮죠. 그러니까 1번 일대천안은 피리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선행의 버티는 승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이게 지금 퐁당퐁당으로 지금 배성화가 타고 있는데, 그 퐁당퐁당을 할 때마다 잘 탔었던 기수가 바로 배성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에 김태준이가 놀다가 들어왔고,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한번 타면은 입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일대천안은 뭐다? 강하게 노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경주 역시도 입상마의 우열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주예요. 배당만 하나로만 설명을 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남도평정입니다. 예전에 남도평정을 면도에 30배짜리가 단통으로 맞춰드린 거 기억납니까? 취임마로 그냥 이렇게 자빠진 채로 그냥 명신이가 태풍 풍차 돌리기를 하면서 들어오면서 제가 단통으로 한번 A급 준메인으로 30몇 배를 단통으로 맞춰드렸던 마필인데 계속 사거리예요. 그냥 마방 자체가 사거리야. 그러니까 장세한 조교사가 기수시절 때처럼 근성 있게만 타도 마방이 이렇지는 않을 텐데 조교사를 하는데 더 못하는 것 같아. 기수시절처럼만 해도 제가 보기엔 참 아니 장세한 기수가 뭐 승수가 많은 기수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로 따 보면은 신영철이 같은 존재잖아. 말을 못하나? 신영철이가 옥소이가 말을 못하나? 아니지. 연투승부 나이가 먹어서 연투승부가 안 돼서 그렇지 승부가 걸리면 뭐 얄짤없잖아. 그렇듯이 일단 장세한 쪽에서의 그런 카리스마를 좀 17조에서 봤으면 해요. 양영남이도 군대 가기 전에 17조에서 잘 탔던 기수니까 양영남이는 19조에서 얼랭얼랭 이러지 말고 양영남이 같은 기수는 사실 17조나 12조나 이런데 변방에서 좀 말 주워 타면서 승수를 많이 올리는 게 좋아요. 말은 잘 타거든 양영남이도. 그래서 이 8번 남도평정이라는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도평정 요 마필을 꼭 한번 3복이든 뭐든 연결을 시켜보시기 바라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구경주 오늘 끝장 승부처입니다. 배당이 터지면은 12번 영웅볼턴을 강력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5번 미스터 켈리나 6번 세나나 11번 와이어2 같은 마필들은 안 봐요. 제가 틀릴 때도 안 보고 배당만으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2번 영웅볼트입니다. 단통은 제가 노리는 단통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12번 영웅볼트는 배당권 전력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끝장 승부처로서 T번 5번 미스터 켈리나 6번 세나나 11번이 와이어2 같은 마필들은 자르고 간다는 거고 12번 영웅볼트는 배당마로 안고 가는데 딱 3마리를 갖고 강력한 승부수를 던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부산 이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당연히 대가리로는 7번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대가리입니다.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 대가리라고 인정을 하겠고 후착이 이제 누구냐가 관건인데 4번이 좋은데 4번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직직전에 데뷔전 그러니까 2등급 승급 표절에서 이제 바로 우승을 차지하고 다피 포인트를 이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주 때 노조무가 타서 바닥을 때려놨는데 이번에 이제 이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승부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승부기로만 놓고 보면 4번을 굉장히 세게 봐야 되지 않느냐. 4번 최강불패를. 그래서 최강불패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배당마로는 11번 쉬는 고수를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쉬는 고수가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경마 경마방송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열심히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고, 이번 주에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힘이 나게끔 하고, 신바람경마잖아요, 저희가. 엉뚱생뚱 고배당경마, 신바람경마. 그러니까 이제, 신바람 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